잠들기 전에 들으면 행복해지는 잠들기 전에 들으면 행복해지는 잠들기 전에 들으면 행복해지는 잠들기 전에 들으면 행복해지는 100가지 명언. 1.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잔소리는 용서가 안 된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명분으로 상대를 계속 비난하거나 가르치려 들면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잔소리로 들리기 쉽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하며 과도한 간섭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때로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켜봐주는 침묵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2.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부드러운 말만 선택해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품까지 훌륭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진심과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다면 말의 껍데기만 남아 오히려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쓴소리도 할 줄 알고 동시에 배려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3. 유머에 목숨을 걸지 말라. 대화를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농담을 하거나 과장된 유머를 시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웃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화의 맥락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유머는 자연스러워야 빛이 나며 진정성 있는 대화 속에 흥미를 돋우는 양념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말에는 자기 최면 효과가 있다. 내가 자주 하는 말과 표현들은 결국 내 사고방식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실제로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며 긍정적인 말을 습관화하면 스스로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내뱉는 말이 곧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도구라는 점을 명심하고 긍정적 표현을 꾸준히 연습해보세요. 5. 농담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농담이었어. 한마디로 모든 상처나 기분 나쁜 감정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농담도 상대가 재미있다고 느껴야 진정한 농담이 되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말장난이나 모욕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 기분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농담은 때때로 사과로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6. 적당할 때 말을 끊으면 다 잃지는 않는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도 때로는 지금이 멈출 때다라는 적절한 순간을 놓치면 말이 길어져 지루해지거나 실수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확히 전달하고 필요한 시점에 대화를 마무리하면 여운과 신뢰를 남기게 됩니다. 말에도 리듬과 호흡이 있으므로 과감히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화를 자초한다. 상대가 내 질문에 무조건 답해야 한다고 강요하면 대화의 자유로움이 사라지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됩니다. 대화는 질문과 답변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교류이며 상대에게 생각할 여유와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마음을 열고 말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도 대화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8. 상대편은 내가 아니므로 나처럼 되라고 말하지 말라. 각자의 가치관, 경험, 성격이 모두 다르므로 타인에게 나처럼 해라고 요구하는 순간 소통은 막히기 쉽습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오히려 설득력과 공감대를 높여줍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대화와 상호 이해가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9.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을 때쯤 해서 말을 멈춰라. 모든 것을 완벽히 설명하려고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으면 오히려 요점을 놓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살짝 여운을 남겨두면 상대는 스스로 생각해볼 여지를 갖게 되어 대화의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지나친 설명은 신비감과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으니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해보세요. 10.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당사자 앞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말이라면 뒤에서 말하는 것은 더 큰 갈등과 불신을 야기합니다. 뒤에서 하는 비난이나 뒷담화는 결국 소문이 되어 돌아오고 관계의 균열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솔직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태도가 오히려 오래가는 신뢰를 쌓아줍니다. 11. 툭 한다고 다 호박 떨어지는 소리는 아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던진 말이나 행동이 항상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를 품고 시도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기대는 실망을 낳을 수 있음을 유념하세요. 상대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면 성급한 말보다는 차분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12. 표정의 파워를 놓치지 말라. 말의 내용만큼이나 말할 때 짓는 표정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표정이 어둡거나 경직되어 있으면 진심이 왜곡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밝은 미소나 부드러운 표정은 말의 설득력을 배가시키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13. 따져서 이길 수는 없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상대를 이긴다 해도 결국 감정이 상하거나 관계가 멀어지면 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승부를 가리는 대화보다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대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대화의 목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될 때 진정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14. 사소한 변화에 찬사를 보내면 큰 것을 얻는다. 상대가 머리를 다르게 묶거나 작은 습관을 바꿨을 때 이를 알아보고 칭찬하면 큰 감동을 줍니다. 인간관계는 작은 변화를 먼저 눈치채주는 따뜻한 관심에서 성장합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쌓여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15. 말은 하기 쉽게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해라. 내 입장에서 하기 쉬운 말은 전문 용어거나 습관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잡한 단어 대신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선택하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결국 배려는 상대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6. 립서비스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 잘한다, 고생했어, 멋져 보이네 등 작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운을 북돋우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물질적인 선물도 좋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거창한 것보다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태도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17. 내가 이 말을 듣는다고 미리 생각해보고 말해라. 상대방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일지를 상상해보면 불필요한 말이나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자세가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결국 대화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과정이며 그 첫걸음은 공감 능력입니다.
18. 지루함을 참고 들어주면 감동을 얻는다. 상대가 하는 이야기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져도 참을성과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주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구나 라는 믿음은 커다란 감동으로 돌아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에 주목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19. 당당하게 말해야 믿는다. 같은 내용이라도 기죽은 태도로 말하면 진정성이 의심받거나 듣는 사람이 신뢰감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목소리 톤, 명확한 발음,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는 대화에 설득력을 부여합니다. 나 자신을 믿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말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20. 흥분한 목소리보다 낮은 목소리가 위력있다. 언성을 높인다고 해서 상대가 더 집중하거나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심만 키울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일수록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편이 오히려 상대의 주목과 존중을 얻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이성을 지키며 대화의 주도권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21. 한쪽 말만 듣고 말을 옮기면 바보 되기 쉽다. 대개 이야기에는 여러 시각과 맥락이 있기 마련인데 단편적인 정보만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왜곡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카더라식으로 옮기는 말은 허위 정보나 오해를 확산시킵니다.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서는 양쪽 또는 여러 입장을 들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2. 눈으로 말하면 사랑을 얻는다. 시선 교환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관심을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말보다 먼저 상대의 눈을 진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말처럼 상대에 대한 애정이나 배려는 눈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23. 덕담은 많이 할수록 좋다. 격려나 칭찬, 응원 같은 덕담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기분 좋게 만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다만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하며 의무감이나 가식적인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덕담은 서로의 하루를 밝게 비추는 작은 선물임을 잊지 말고 자주 건네보세요. 24. 자존심을 내세워 말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된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은 결국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스스로를 당당히 표현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자존심을 앞선 말투는 대화의 경직성과 갈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5. 공치사하면 누구나 역겨워한다. 내가 이렇게 해줬다 라는 식의 생색내기는 상대방의 감사한 마음마저도 흐려지게 만듭니다. 베푼 호의나 선행은 자연스럽게 표현될 때 더 아름답고 라스팅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알아봐주게 마련입니다. 명언이 26.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면 내 명예는 땅으로 곤두박질 쳐진다. 타인을 헐뜯는 말은 순간적으로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나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릴 뿐입니다. 부정적인 언행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쉽고 신뢰도도 함께 무너집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가 곧 내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27.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진실성을 인정받는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과하느냐가 인간관계를 좌우합니다. 변명보다 진솔한 사과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오히려 상대에게 신뢰를 주며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뉘우침의 진정성은 말을 넘어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더욱 빛을 발합니다. 28. 잘난 척하면 정만 많이 생긴다. 자신의 성취나 우월함을 과시하는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거부감과 시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겸손한 방식으로 전할 때 훨씬 호감도 높아집니다. 겉으로는 찬사를 받을 수 있어도 마음속 진정한 친구를 잃게 될 위험이 큽니다. 29.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인정받는다. 애매하게 아는 척하거나 얼버무리면 결국 더 큰 혼란과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는 전문성과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오히려 성장의 길을 열어줍니다. 30. 말의 내용과 행동을 통일시켜라. 말로는 그럴듯하게 떠들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금방 신뢰를 잃게 됩니다. 유지와 행을 일치시켜라 라는 말처럼 말의 무게는 결국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뱉은 말에 책임지고 행동하는 자세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30일 두고두고 괘씸한 느낌이 드는 말은 위험하다. 한번 들으면 오래도록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들은 대체로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이 같은 말을 내뱉으면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깊이 박힐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32. 상대에 따라 다른 언어를 구사해라. 같은 주제라도 연령, 직업, 성격, 상황 등에 따라 접근 방식과 어휘 선택이 달라야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나에게 편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맞는 언어로 대화할 때 배려가 느껴지고 설득력도 높아집니다. 상황과 상대를 잘 파악하는 능력이 곧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입니다. 33. 과거를 묻지 말라. 이미 지나간 일을 들추어 비난하거나 비교하는 말은 현재의 대화를 의미 없게 만들기 쉽습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는 것이지 비난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마음에 상처만 깊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가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34. 일과 사람을 분리해라. 업무적인 문제로 충돌이 생겨도 상대를 인간적으로 미워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문제와 사람을 구분하여 비난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의 인격과 업무적 실책은 따로 봐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직장에서의 갈등도 훨씬 부드럽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35. 애교는 여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애교는 부드러운 태도와 상대에게 친근감을 주는 말투를 의미하며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과장된 애교보다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다정함이 더 효과적입니다. 작은 애교 한 스푼이 딱딱한 분위기를 풀어주고 대화를 더욱 원활하게 이끕니다.
36.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사용해야 웃길 수 있다. 유머를 구사할 때 남을 희화화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낮추거나 솔직한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타인을 희생하는 농담은 오히려 원치 않는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활용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적절한 셀프 디스나 허점 공개는 인간적인 매력을 한층 높여줍니다. 37. 대화의 시작은 호칭부터다. 상대를 부르는 호칭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격식을 지켜야 할 상대에게 존칭을 제대로 사용하면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단추가 됩니다. 대화에 앞서 어떻게 상대를 부를지 고민하는 섬세함이 말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38. 대화의 질서는 새치기 때문에 깨진다. 누군가 말하고 있을 때 끼어드는 새치기나 불쑥 가로채는 태도는 대화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상대를 무시하는 느낌을 줍니다. 차례를 지키며 적절히 반응하고 상대가 말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대화 질서의 기본입니다.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는 원칙이 원활한 소통을 보장해줍니다. 39.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인데 누군가가 말을 독점해버리면 듣는 사람은 점점 지쳐가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빼앗으면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는 수직적으로 변질되고 불만이 쌓입니다. 상대와 교대로 말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며 때로는 적게 말하고 많이 듣기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40. 무시당하는 말은 바보도 알아듣는다. 어투나 단어 선택에서 상대를 비하하거나 깔보는 뉘앙스는 누구도 금방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욕이 아니어도 기분 나쁜 뉘앙스나 얕잡아보는 태도는 오해와 갈등을 야기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도 결국 상처가 됩니다. 41. 작은 실수는 덮어주고 큰 실수는 단호하게 꾸짖어라. 누구나 사소한 실수는 할 수 있고 그럴 때는 너그러운 태도로 덮어줄 수 있어야 인간관계가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큰 잘못이나 윤리적 문제는 대충 넘어가면 반복될 수 있으므로 단호하게 지적하고 교정이 필요합니다. 상황과 정도를 구별해 대응하는 유연함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태도입니다. 42. 지나친 아첨은 누구에게나 역겨움을 준다. 적절한 칭찬은 관계를 돕지만 과도한 아첨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 오히려 불신을 키우게 됩니다. 아첨은 일시적인 호감을 얻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신뢰 부족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칭찬은 구체적이고 진정성이 담겨야 하며 아첨은 허영심만 채우고 실망을 남길 뿐임을 기억하세요. 43.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무덤을 파는 일이다.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깊은 비밀을 어느 순간 감정적으로 터놓으면 그 후 폭풍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영원한 비밀이라 다짐했던 것을 깬다는 것은 신뢰의 문제이며 인생의 치명적인 상처나 배신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차라리 무덤까지 묻어두는 편이 관계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44. 악수는 또 하나의 언어다. 악수를 통해 전해지는 온도, 힘, 눈맞춤은 말보다 더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인상을 남깁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악수는 환영과 호의, 너무 강한 악수는 지배나 압박의 느낌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같은 동작이라도 타이밍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 따라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45. 쓴소리는 단맛으로 포장해라. 비판이나 지적이 필요할 때는 듣는 이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부드러운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면 정말 훌륭해질 것 같아요. 처럼 긍정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는 말은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같은 내용도 표현법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46.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이라는 추가 달린다. 한번 뱉은 말은 아무리 취소하려 해도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 거짓말, 비난 등은 결국 책임 혹은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대화 전에 이 말을 정말 해도 괜찮을까를 생각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47. 침묵이 대화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때로는 말없이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상대에게 더 큰 공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서로 공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굳이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묵묵히 함께 있는 침묵이 힘을 발휘합니다. 침묵도 하나의 언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고 진심이 더 깊어집니다. 48. 첫 한마디에 정성이 실려야 한다. 대화 시작의 인사는 분위기와 흐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뜻한 인사, 상대에 대한 짧은 관심 표현, 부드러운 목소리 톤은 좋은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별일 없으셨어요? 라는 진심 어린 질문 한 번이 마음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49.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면 대화는 저절로 잘 된다. 사람마다 환경, 배경,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편견 없는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협한 시각을 내려놓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를 이해하려고 할 때 대화가 한층 깊어집니다. 문화와 관습은 다를 수 있지만 소통의 본질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 있음을 기억합시다. 50. 낯선 사람도 내가 먼저 말을 걸면 10년지기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다가오는 친절한 말을 반갑게 느끼며 그 인사 한마디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짧은 인사라도 용기를 내서 먼저 건네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먼저라는 작은 행동에서 크게 변합니다. 명언 3. 50일 목적부터 드러내면 대화가 막힌다.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이거 해주세요. 식의 요구사항이나 이익을 내세우면 상대는 방어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우선 상대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과 소통을 만들고 점진적으로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대화는 상호 교류이지 일방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아님을 유념하세요. 52.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 말하면 큰 낭패를 당하기 쉽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 표정, 상황만으로 결론을 내려 말하면 상대의 진짜 속사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한 판단은 오해와 편견을 일으키기 쉽고 그 말을 들은 상대의 반감만 사게 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53. 말을 잘한다고 대화가 유쾌한 것은 아니다.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만으로는 따뜻함이나 진정성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말 기술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태도가 유쾌한 대화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소통의 본질은 듣는 태도에 있음을 잊지 마세요. 54. 내 마음이 고약하면 남의 말이 고약하게 들린다. 내 마음이 어두움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같은 말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의 마음 상태에 따라 대화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가 문제라고 느껴지면 우선 내 마음부터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55. 타협이란 완승, 완패가 아니라 승한승이다. 대화에서 타협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지 한쪽의 완전한 승리나 패배가 아닙니다. 이런 균형 잡힌 타협을 통해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소통입니다. 윈윈을 지향하는 태도야말로 장기적인 관계 발전을 가져옵니다. 56. 험담에는 발이 달렸다. 부정적인 말, 특히 험담과 뒷담화는 예상외로 빠르고 멀리 퍼져나가기 쉽습니다. 한번 옮겨진 험담은 쉽게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파장은 결국 내게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입을 통해 남을 비난하기 전에 그 후폭풍을 먼저 생각해보세요. 57. 단어 하나 차이가 남극과 북극 차이가 된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건 잘못됐어. 대신 조금 다른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한 단어의 선택이 대화의 분위기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섬세한 어휘 사용에 신경 써야 합니다. 58. 진짜 비밀은 차라리 개에게 털어놓아라. 정말 중대한 비밀은 사람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법이며 혹여 흘리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개에게 털어놓아라는 말은 차라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사람의 입을 막는 것은 쉽지 않으니 신중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59. 지적은 간단하게 칭찬은 길게 해라. 상대방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야 할 때는 간결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잘한 부분, 칭찬할 점은 구체적으로 길게 이야기해주면 상대의 자신감과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꾸짖고 넉넉하게 칭찬하는 태도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60. 가르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한다. 대화가 강의나 잔소리처럼 느껴지면 듣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배우고 싶고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찾는 학습이 되어야지 일방적 지시는 소통을 방해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형태의 대화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61. 정성껏 들으면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상대의 말을 단순히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느끼려고 노력해보세요. 네가 지금 뭘 원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라는 것을 이해하려 하면 숨은 의도나 감정까지 알 수 있습니다. 깊게 들어주는 태도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62. 비난하기 전에 원인부터 알아내라. 누군가의 행동이 불쾌하거나 잘못 같아 보여도 그 배경과 이유를 파악하기 전에는 섣불리 비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배경을 알고 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대화로 해결할 여지와 방법이 보이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은 감정의 벽을 쌓고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63.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칭찬이나 따뜻한 말은 인생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반대로 무심코 뱉은 독설이 상대의 자신감과 꿈을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늘 그 무게감을 잊지 않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써야 합니다. 64. 눈치가 빨라야 대화가 쉽다. 상대가 지루해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을 빠르게 읽어낼 수 있으면 대화 주제나 방식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눈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소통은 말하기보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5. 불평하는 것보다 부탁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왜 이것밖에 안 돼? 라는 불평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부탁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불평은 갈등을 키우지만 부탁은 대안을 모색하고 협력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상대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66. 말도 연습을 해야 나온다. 평소에 자신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지, 어떤 어휘를 사용할지 고민해보고 연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말을 정확히 전달하려면 평소 습관적인 연습이 필수입니다. 스피치나 발표도 마찬가지로 연습이 곧 실전을 빛나게 합니다. 67. 허세에는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도하게 포장하고 떠벌리면 처음에는 혹할 수 있지만 금세 진실이 드러납니다. 허세는 관계 초반에는 신기할 수 있으나 곧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진실함과 솔직함이 결국 오랫동안 사람들 마음에 남는 가치입니다. 68. 내가 먼저 털어놓아야 남도 털어놓는다. 진솔한 대화는 일방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나 역시 내 이야기를 어느 정도 공유해야 상대도 마음을 엽니다. 저도 사실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고 솔직한 소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먼저 나누면 상호 신뢰가 깊어집니다. 69. 그런 시시한 것조차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내가 볼 때는 상식이나 기본 같아 보이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낯설고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걸 모를 수 있지?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배경이나 경험을 이해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70. 약점은 농담으로라도 들추어서는 안 된다. 장난이었어 라고 해도 상대가 콤플렉스를 갖는 부분을 건드리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약점을 소재로 한 농담은 듣는 이에게 큰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유머를 사용하되 반드시 상대방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합시다.
71. 지나친 겸손과 사양은 부담만 준다. 적당한 겸손은 아름답지만 과도한 겸손이나 사양은 때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라는 칭찬에 무조건 아니에요, 제가 뭘요? 라고 계속 부정하면 오히려 당황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거나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호감도 높여줍니다. 72. 도덕 선생님은 선생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다. 늘 옳은 말만 하고 상대에게 도덕적 가르침을 주려 하면 결국 잔소리꾼 이미지가 고착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상대가 조금만 실수해도 거부감이 커지고 대화 상대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인정하고 웃어넘길 줄 알고 상대의 편에 서서 들어줄 줄 아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73. 말은 가슴에 대고 해라. 머리로만 생각해서 계산적으로 말하기보다 따뜻한 진심이 담긴 말을 건넬 때 상대의 마음에 더 깊이 닿습니다. 내용이 같더라도 말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 전달력과 진정성이 달라집니다. 언어는 결국 마음에서 나오므로 상대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74. 넘겨짚으면 듣는 사람 마음의 빗장이 잠긴다. 상대의 의도나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섣불리 추측해서 말하면 그 사람은 쉽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네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순간 오해만 깊어질 뿐입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묻고 상대의 설명을 들으며 판단하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75. 말투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단어 선택과 목소리 톤, 속도, 억양에 따라 상대의 기분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뚝뚝하거나 공격적인 말투는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말투는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 알맞은 그릇을 선택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언사. 76.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어라. 상대가 작은 허세나 약간의 거짓말을 말할 때 굳이 바로 지적해서 체면을 구기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눈 감아 주문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당한 선에서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7.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일이 잘못됐을 때 무의식적으로 내 탓이야 라고 말해버리면 갈등과 원망이 깊어집니다. 잘못이 있다면 함께 원인을 찾고 재발을 방지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성장과 해결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책임질 부분을 인정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신뢰받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78. 정성껏 들어주라.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눈치 보며 대충 흘려듣거나 핸드폰만 쳐다보면 진정한 소통이 어렵습니다. 말하는 일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고 적극적 리액션을 해주면 그 정성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대화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예의입니다. 79. 한 페이지 책을 읽으면 두 페이지 읽은 사람의 수하에 있다. 지식이나 정보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하지만 언제나 나보다 한 발 더 아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니 겸손해야 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므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면 결국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닥칩니다. 작은 성취라도 오늘 해내면 내일은 더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루지 않고 조금씩 꾸준히 전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81. 좋은 대상, 좋은 시기, 좋은 태도로 말하면 누구나 귀 기울인다. 메시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전하는 대상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시기를 잘못 잡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또한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가 중요하며 진심과 예의가 함께 담겨 있어야 상대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즉 무엇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전달할지를 신중하게 고민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82. 대화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소통이다. 아무리 말이 많아도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음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감정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감정이나 의도를 공유해야 대화가 잘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누구에게나 칭찬할 점은 있다. 먼저 찾아보라.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주의 깊게 보면 장점이나 뛰어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찾아내지 못한 것은 내 시야가 좁거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장점이라도 적극적으로 칭찬해주면 상대는 힘을 얻고 더 좋은 면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84. 분명한 약속은 훗날의 다툼을 줄여준다. 대충 하자 라고 말하면 결국 책임 소재가 애매해지고 사소한 문제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한 사실을 명확히 해두면 이후에도 신뢰가 유지되고 오해가 적습니다. 분명한 약속은 서로의 말과 관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장치입니다. 85.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면 신뢰가 쌓인다. 눈을 피하거나 회피하며 말하면 설득력과 진정성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상대와의 시선을 적절히 맞추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신뢰와 친근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과한 눈 맞춤은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편안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세요. 86.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치유나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사소한 한마디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상대에게 큰 위로나 반대로 심각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도구로 말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배려심을 갖고 따뜻한 표현을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87. 내가 먼저 이해받고 싶다면 상대를 먼저 이해해주는 게 시작이다. 왜 날 이해 못해? 라고 외치기 전에 상대가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을 먼저 공감해보세요. 서로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주장만 하려 들면 대화는 돌고 돌아 원점에 머무르게 됩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배려하는 태도가 진정한 이해를 이끌어냅니다. 88. 모호한 태도는 오해를 부른다. 분명하게 표현하라. 그냥 괜찮아. 상관없어 같은 모호한 표현은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필요한 추측을 낳습니다. 애매함이 커질수록 서로의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니 솔직하고 분명히 의사를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감정 표현에서는 더더욱 명확해야 갈등을 줄입니다.
89. 작은 사과 한마디가 오래된 벽을 허물 수 있다. 오랜 기간 쌓여온 갈등도 미안해요 한마디로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하기 전에 먼저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면 상대도 마음을 누그러뜨릴 여지를 갖게 됩니다. 사소해 보여도 사과의 힘은 강력하며 적절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90. 변명보다 솔직한 인정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잘못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서 라고 장황히 늘어놓으면 오히려 대화가 복잡해지고 상대의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갈등 해소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변명은 문제 해결을 늦추고 솔직한 인정은 신뢰 회복을 앞당깁니다. 91. 가시돋친 농담도 결국 상처로 남는다. 농담이라는 포장지 안에 삐딱한 비난이나 조롱을 숨겨놓으면 듣는 이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웃자고 한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상대에게 가시처럼 박힐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머는 서로를 즐겁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하며 결코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92. 나의 시야를 넘어 상대방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라. 때때로 우리는 내 기준, 내 관점에서만 사물을 판단하며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나 고민을 발견하게 되어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는 대화에서 가장 필요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기초입니다. 93. 오늘의 인연이 내일의 귀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사소하게 만난 사람도 미래에는 내 삶에 큰 도움을 주거나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르므로 작은 만남 하나하나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면 의외의 기쁨과 인연이 따라옵니다. 94. 오해조차 대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지만 사후 설명이 필수다. 대화 중에 발생하는 오해는 적절히 풀 수 있다면 서로의 생각을 더 명확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해를 풀기 위한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그대로 갈등과 감정의 골로 남아버립니다. 오해를 확인하고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 곧 더 깊은 소통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95. 중요한 말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전달하라. 급하게 말하거나 들은 내용을 즉시 옮기면 의도치 않은 오류나 왜곡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안일수록 이 내용이 맞나요? 라며 재차 확인하고 전달해야 신뢰도가 유지됩니다. 작은 점검 습관이 큰 오해와 실수를 예방합니다. 96. 공감은 말보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나도 그런 적 있어 라는 말은 상대 상황을 이해한다는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진짜 공감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합니다. 단순한 말로 흉내내는 공감은 금방 들통나며 오히려 상대가 기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진심으로 함께 느끼려 노력하는 자세가 공감의 시작입니다. 97.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말만 해야 신뢰를 얻는다. 말하는 본인 스스로도 확신이 없거나 진심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 금세 티가 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상대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먼저 진심으로 믿고 공감하는 말을 할 때 상대의 신뢰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98. 대화에도 쉼표가 필요하다. 적절한 침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말만 계속 이어가는 대화는 숨 가쁘고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여유를 두고 침묵이나 생각할 시간을 주면 상대도 차분히 말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적당한 쉼이 있는 대화는 더 깊어지고 마음의 여유를 선물합니다. 99. 평온한 말 한마디가 극심한 갈등을 잠재울 수 있다. 분노나 불안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단 한마디의 따뜻하고 차분한 말이 강한 소방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다시 생각해봅시다. 같은 말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위급한 대화 속에서도 평정을 찾고 상대를 안심시킬 수 있는 언어 선택이 중요합니다. 100. 매일 조금씩 더 나은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곧 성장이다. 한 번에 거창하게 말하기 방식을 바꾸기보다는 매일 일상 속에서 단어 하나라도 더 긍정적이고 배려 있는 표현을 선택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좋아집니다. 결국 대화는 습관이고 습관은 조금씩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발전합니다.